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주제는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입니다. 교과서 153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교육과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입니다. 자,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당이나 성균관 같은 이런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한문이라든지 유학 같은 교육을 이제 떠나서 근대적인 학문, 즉 지리나 수학 같은 그리고 외국어 같은 이러한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여러 개가 설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언론기관의 발달입니다. 자, 당시는 라디오라든지 TV가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론기관은 대체로 신문사, 이 신문 위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권, 국민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 이 민권과 여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국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국학에는 국어와 역사, 한국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을 보도록 합시다. 자, 1880년대를 먼저 살펴보면 이 시기부터 조금씩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관립과 사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립은 쉽게 말하면 관청 또는 국가가 세운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여러 명의 지역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관립에서는 동문학이라는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생겼는데 이 동문학은 영어 교육기관입니다. 자, 당시에는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개항을 해서 외국과 무역 같은 이런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인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문학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당시에 이제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교육기관은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자, 유경공원은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고, 자, 이 안에는 이제 영어도 물론 가르치지만 수학이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서양식 근대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개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근대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들을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유경공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현직 관리나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사립 같은 경우는 원산, 우리가 세 개의 개항장 중에 하나가 원산이죠. 이 원산에다가 학사라고 하는 원산 학사라고 하는 사립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이 원산 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산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개항한 세 개의 항구 중에 하나죠. 부산, 인천, 원산 중에서 이 원산에 제일 먼저 근대식 사립학교가 수립이 됐고 자, 이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기독교죠. 이 개신교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보개혁 시기입니다. 자, 가보개혁 시기에는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전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의미가 없게 됐죠. 그래서 더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많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되던 시기가 가보개혁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앞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각종 관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고 근대 학문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같은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던 시기가 가보개혁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이 많이 펼쳐졌던 19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이 민족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죠. 이 사립학교로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 계열의 단체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학교가 많이 설립이 됐고 이런 학교들은 대체로 사립학교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교가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같이 신민회 같은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이 만든 학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들은 통감부의 사립학교령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억압을 당했는데 자,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일제가 발표한 명령으로서 이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민족 교육을 단합하기 위해서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언론기관의 발달입니다. 자, 언론기관은 편찬된 순서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한성, 순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보라고 하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편찬된 신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순, 하순, 중순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세 시기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건 열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성 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면서 국가가 편찬해낸 관에서 만들어낸 관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당시까지는 18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한글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한성순보는 개화 정책을 관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찬된 신문이기 때문에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순한문체 신문이었고요. 자, 이런 한성순보는 갑신정변 당시에 잠깐 발행이 중단이 되었다가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주보로 다시 재발간이 됐는데 여기서 주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찬된 신문이다 해서 주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한글의 사용이 좀 더 일반화되면서 국한문 혼용체로 재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입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환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창간이 됐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순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우리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을 따로 발행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 독립신문은 어떤 단체? 그렇죠. 독립협회와의 활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에서 하는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8년에 제국신문이 편찬을 했는데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순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나 하층민, 부녀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층민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영업을 했고 법률 지식이나 풍속 계량 등을 통한 국민 계몽에 힘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입니다. 자, 황성신문은 제국신문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편찬이 됐고 한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은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외국의 독립이나 만국사, 고대사 기사를 많이 게재를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신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1904년에 발행되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영국인 언론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베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압박이라든지 일본의 간섭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항일 기사를 가장 많이 실는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사를 가장 많이 쓰는 신문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이제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기탁의 주도로 창간이 됐는데 양기탁은 앞에 신민회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는데 이제 주도했던 양기탁과 베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항일 의병 투쟁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했고 반일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편찬을 한 사람 중에 베델이라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일적인 태도를 많이 보일 수 있었다. 끝까지 이런 반일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론사가 일본에 대한 저항을 심하게 하니까 일본은 1907년에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표해서 당시 한국인이 발행하는 모든 신문에 대해서 탄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우리 신문사들이 많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일본을 비판했는데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08년에 신문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이 이 신문지법의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1907년의 신문지법은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탄압을 가할 수 있는 거고 1908년에 개정된 신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탄압할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1908년 이후에는 대한매일신보도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독립신문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제국신문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한글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성순보, 최초의 관립신문인 한성순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했던 베델의 초상화인데 베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온 영국인 기자였는데 당시 한국의 사정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국의 언론에 이제 투신했던 인물입니다. 자, 다음 민권과 여권의 신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민권의식이 성장하게 된 것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되고 재판제도가 개혁되는 등 이런 어떤 법적인 개혁에 의해서 민권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였던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와의 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이
있었죠. 독립협회에. 자, 이런 민권운동으로 사회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민권의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당시에 이제 만민공동회 같은 대규모 집회를 이제 펼치면서 백정 출신의 인물들도 이런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게 하는 등 신분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의 노력과 가보개혁 때 법적인 이런 개혁에 의해 가지고 민권의식이 많이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권리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사회 의식의 성장으로 남녀의 평등 사상이 확산이 되었고요. 자, 그때 당시에 발표된 글 중에서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교과서 154페이지에도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권 통문 등을 발표하면서 여성 단체들이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1905년 이후에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교육이나 의료, 종교계에서 활동이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훌륭한 여성들이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에스터의 의료 활동이라든지 윤희순의 의병투쟁 지원 이런 이제 활동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 근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근대에 들어서 이런 여성들이 교육이라든지 의료 활동에 투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회 진출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여성들도 동등한,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일면서 여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학의 발달입니다. 자, 여기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했죠? 그렇죠. 국어와 한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독특한 특징을 언어와 역사라고 봤던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은 우리 고유의 언어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고유의 것들을 강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국민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것, 이 국자가 나라 국자인데 여기서 쓰이는 국은 우리나라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학문하는 것을 발달시키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 연구에서는 주시경과 지서경이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는데 이 국문연구소는 국가가 만든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된 국어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는 육일준이 쓴 대한문정과 주시경의 국어문법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과 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세워서 국어학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 정부에서는 조선 역사와 같은 교과서를 편찬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을 고종이 발표하면서 각종 관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로 조선 역사와 같은 책이 편찬이 됐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애국심과 자주 독립의식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박은식과 신채호입니다. 자, 박은식과 신채호는 한국사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애국심을 고취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박은식은 동명왕실기 또는 청계소문전 같은 책을 저술하면서
고구려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이 이 고구려가 굉장히 영토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많이 편찬했고 고구려의 어떤 위인들에 관한 책을 많이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채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인전을 통해 가지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전이라든지 을지문덕전 같은 자 이런 주로 장군들의 일대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당시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낸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시기 신채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자, 독사신론은 1908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던 일종의 이제 기사와 같은 거였는데,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한 그런 이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저술할 때는 왕이라든지 지배층 위주로 역사를 저술했잖아요. 독사신론에서는 이러한 역사 저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 저술 방식을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민족주의 역사서술 또는 민족주의 역사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기본 틀을 제공한 책이 바로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틀을 만들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독사신론은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편찬된 일부 국사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저력 같은 것들을 많이 저술했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저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어와 한국사 연구에 대한 활동인데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게 누구의 주장인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교육이라든지 언론기관,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